놀랍니? 진태석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지씨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널 데려다 키운 거야. 멍청한 하네라를 올가매고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장기말이 필요했으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서 지난 세월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힙니다. 자신의 핏줄이라 믿었던 거대한 우상이 산산이 조각나 발밑으로 흩어지는 순간 새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냅니다. 가장 잔혹한 배신은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서 시작되는 법. 거짓된 피로 맺어진 가족. 그 비극적인 파국의 서막. 친밀한 리플리.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좋아요, 구독, 건행. 차가운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중환자실의 밤은 유난히도 길고 서늘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그 시간.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침상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건양그룹의 회장 진태석이었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누워있는 차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는 며느리. 아니,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쥔 시한폭탄. 진태석의 손이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호흡기 줄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이 줄 하나만 끊어지면 25년 전 차기범에게 덮어씌웠던 살인 누명도, 며칠 전 옥상에서 이 아이를 밀어버린 자신의 죄도 모두 연기가 되어 사라질 터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튜브를 움켜쥐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진태석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돌아본 곳에는 그의 딸 진세미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세미의 눈동자가 아버지가 잡고 있는 호흡기 줄과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흔들렸습니다. 진태석은 황급히 손을 떼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의 서린 살기는 미처 감추지 못했습니다. 호흡기가 좀 불안정한 것 같아서 손 좀 봐주려던 거다. 오해하지 마라. 비겁한 변명만을 남긴 채 진태석은 딸의 시선을 피하며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세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네라와 주하늘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세미를 일으켜 세우자 세미는 헤라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언니 호흡기를 떼려고 했어요. 내가 봤어. 아빠 눈이 사람 눈이 아니었어. 헤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진태석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내일이 안 되면 모레. 기어코 정원의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 위인이라는 것을. 헤라는 떨고 있는 세미를 주하늘에게 맡기고는 결단에 찬 눈빛으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하늘을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잘 들어. 정원이는 오늘 죽어야 한다. 주하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반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죽다니요.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사람한테. 진태석이 살아있는 한 정원이는 병원 어디에 숨겨도 죽임을 당해. 그 인간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선수를 치다니요? 서류상으로 죽이는 거야. 세상 모든 사람이 차정원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어야 진짜 정원이가 살 수 있어. 헤라의 말에 주하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헤라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 나야.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와. 그리고 사망 진단서를 준비해. 사인은 심정지. 전화를 끄는 헤라가
다시 주하늘을 보며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장례는 최대한 간소하게 화장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할 거야. 빈관을 태울 거고 하늘이 너는 지금 당장 구급차를 대기시켜. 미향이 언니네 시골 본가 거기가 제일 안전해. 오늘 밤 정원이를 그곳으로 빼돌린다. 하지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눈치채면 어떡합니까? 이병원 이사장, 내 라인이야. 입단 속은 내가 시켜. 넌 정원이만 생각해. 살리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주하늘은 잠시 침묵하다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원 씨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건양병원에는 차정원의 사망 소식이 공식적으로 타전되었습니다.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 거짓된 통곡 소리가 복도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검은 구급차 한 대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는 소독약 냄새 대신 비릿한 음모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서재에서 불안하게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던 진태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에 진태석의 입꼬리가 천천히 아주 비열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래? 심정지로 사망했다? 확실히 처리된 거겠지? 그는 짐짓 비통한 척 목소리를 깔았지만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안도감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르라고 해. 시끄러워지면 곤란하니까. 아, 그리고 헤라한테는 내가 많이 슬퍼한다고 전해라. 전화를 끊은 진태석은 잔에 든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독한 술이 달게만 느껴졌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차정원이 사라졌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믿는 그의 오만함은 이미 시작된 파멸의 카운트다운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 아직 따뜻한 심장을 가진 진짜 차정원의 존재를 말입니다. 차정원의 장례는 진태석의 바람대로 조용하고 신속하게 치러졌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진 여인을 뒤로 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각자의 욕망을 향해 다시금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장례식의 향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인 그날 오후 건양그룹 회장실의 무거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충혈된 눈을 한 진세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진태석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 책상을 두 손으로 짚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정원이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제 앞길을 막을 명분은 없지 않습니까? 건양그룹 후계자 자리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서류를 검토하던 진태석은 안경을 고쳤으며 아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들을 향한 애정은커녕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후계자? 내 처가 죽은 지 3일도 안 지났다. 잉크도 안 마른 사망신고서를 들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냐?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대로 다 했습니다. 정원이와의 결혼도 그 아이를 보내는 것도 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몫을 달란 말입니다. 진태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훈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로 세훈의 가슴팍을 톡톡 건드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넌 내가 시키는 대로 짖는 사냥개였지.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먹이를 주기 전까지 개는 밥그릇을 탐내선 안 되는 법이다. 주제를 알아라, 세훈아. 그 말은 비수처럼 세훈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평생을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던 세월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세훈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회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갈 곳 잃은 분노가 그를 이끈 곳은 건양가의 영원한 숙적, 공난숙의 저택이었습니다. 공난숙은 마치 세훈이 올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여유로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단뱀처럼 부드럽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 회장에게 또 팽당하고 오는 길이니? 불쌍한 것. 평생을 이용만 당하다 헌신짝처럼 버려질 운명이라니. 닥쳐요. 날 조롱할 거면 당장. 조롱이 아니야. 동정이지. 그리고 이건 네가 살 길을 열어줄 선물이고. 공난숙은 탁자 위에 놓인 노란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세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한 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진태석, 진세훈, 친자 관계 성립 안 됨. 세훈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숨조차 쉬어지지 않는 충격에 종이가 구겨지도록 움켜쥐자 난숙이 첫 끼를 박듯 속삭였습니다. 놀랍니? 진태석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제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널 데려다 키운 거야. 멍청한 한혜라를 저자매고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장기말이 필요했으니까. 아냐,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세우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지난 세월 진태석이 보였던 차가운 눈빛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라 믿었던 아버지, 그 거대한 우상이 산산이 조각나 발밑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건양가의 안주인 한혜라 역시 진태석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훈과 진태석의 유전자 검사 결과 사본을 진태석의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당신, 정말 악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훈이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딸 수아를 버리게 하고 이 아이를 키우게 했어?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우게 만들고 정작 내 핏줄은 시궁창에 버려지게 뒀냐고! 헤라의 절규에도 진태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소파에 등을 기대며 뻔뻔한 표정으로 헤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라도 건양의 후계자라는 타이틀만 있으면 그만이었어. 넌 그저 껍데기뿐인 아들놈 뒷바라지나 하면서 우아한 사모님 소리 들으면 만족하는 여자 아니었나? 진태석. 당신을 믿었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착각하지 마, 한혜라. 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배경을 사랑한 거야. 살인자 남편이 지겨워서 도망치고 싶었던 주제에.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역겨우니까. 진태석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진실은 헤라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친딸 정원, 그리고 가짜 아들 세훈을 위해 희생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허탈한 웃음과 함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진태석, 용서 안 해. 절대로 용서 안 해. 건양가의 화려한 저택안. 헤라의 처절한 비명이 메아리쳤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 믿었던 거대한 거짓에 대한 절규이자 핏빛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진세훈의 세상은 소리 없이, 그러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태석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건양이라는 성은 모래성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는 고급 바의 구석진 자리에서 독한 위스키를 물처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취기조차 오르지 않는 지독한 정신 속에서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뼈저리게 되새김질하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어둠 속에서 낮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 회장의 그림자이자 한때는 진태석의 충직한 사냥개였던 황 실장이었습니다. 세훈은 흐릿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비틀린 웃음을 흘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진태석이 보내서 왔나? 이제 필요 없어진 놈,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아닙니다. 오늘은
한혜라 부회장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한혜라? 세운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뺏고 들어온 여자, 자신을 기만하고 정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여자.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황 실장은 세운의 적개심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뒤에 서 있던 한 여자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몹시 불안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세운은 여자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눈매.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는 순간 세운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자신의 친어머니가 의문사하던 그날 밤 복도 끝에서 황급히 사라지던 그 간호사였습니다. 너였어. 우리 엄마한테 주사를 놓은 게. 세운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여자의 목을 조를 듯한 기세에 여자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황 실장이 세운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부사장님의 친어머니를 죽인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비켜! 이 여자가 한혜라 사주를 받고 우리 엄마를 죽였잖아. 내가 다 알아. 아니에요, 부사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여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세운의 예상을 산산이 조각내는 것이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에게 주사를 놓으라고 시킨 건 공난숙 회장님이셨어요. 세운의 동작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누구라고? 공난숙 회장님이 거액을 주면서 시키셨어요? 진태석 회장님이 친어머니를 다시 찾으면 곤란해질 거라고. 한혜라 부회장님께 뒤집어 씌우면 된다고. 저는 돈이 필요해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세우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공난숙. 자신이 진태석에게 버림받고 찾아가 손을 잡았던 여자. 어머니의 복수를 돕겠다며 거짓된 위로를 건네던 그 뱀 같은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내 어머니를 죽인 진범이었다니.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세훈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공난숙이 했던 달콤한 말들이 악마의 속삭임으로 변해 귓가를 때렸습니다. 불쌍한 것, 내가 널 도와줄게. 그녀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도 뻔뻔하게 피해자의 아들을 이용해 또 다른 복수의 칼날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한혜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친자식도 아닌 자신을 키우며 남편의 내연녀가 낳은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묵묵히 견뎌냈던 여자. 심지어 자신이 살인자 누명까지 씌우려 했을 때도 침묵했던 여자. 그녀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태석과 공난숙이라는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으아악! 세우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테이블 위의 술병들을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유리 조각들 위로 그의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사무치는 죄책감이 그를 집어 삼켰습니다. 한참을 바닥을 치며 오열하던 세운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어느새 고개를 든 진세운의 얼굴에서 눈물은 말라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텅 빈 눈동자 깊은 곳, 시퍼런 사리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피 묻은 손을 닦아내며 황 실장을 향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 실장, 한혜라 부회장님께 전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철부지 도련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그 여자의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내 손으로 가장 잔혹하게. 진세훈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잃을 것도 없는 남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난숙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더 지독한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세훈은 거울 속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노와 슬픔에 잠식되어 울부짖던 패배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영혼을 팔아서라도 악마의 목을 물어뜯겠다는 서늘한 도끼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 매무새를 다듬으며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완벽한 복종의 가면. 그것이 오늘 그가 입어야 할 수혜이자 갑옷이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건양그룹이 아닌 더 크라운 캐피털의 회장실이었습니다. 공난숙은 늦은 밤 찾아온 불청객을 보며 여유롭게 와인잔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벼랑 끝에 몰린 사냥감을 즐기는 포식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배짱이 두둑해졌구나 세훈아. 아니, 이제 진 회장 핏줄도 아니니 그냥 세훈 씨라고 불러야 하나? 비릿한 조롱이 날아와 박혔지만 세훈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강하던 건양의 황태자가 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는 모습에 공난숙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장모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세훈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응시하며 마치 공난숙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인 양 애원했습니다. 진태석 그 인간은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한혜라 부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저를 이용만 하고 철저히 기만했습니다. 갈 곳 없는 저를 받아주실 분은 이제 장모님뿐입니다. 공난숙은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랑보다 비즈니스가 우선인 냉혹한 그녀에게 진세훈의 투항은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건양의 후계자라는 껍데기를 이용해 건양그룹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와서 목숨을 구걸하는 건 아닐 테고 제 비밀을, 제 출생의 비밀을 덮어주십시오. 만약 저를 다시 받아주신다면 제가 가진 건양의 지분, 그리고 앞으로 물려받을 모든 권한을 장모님 발 아래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저 진태석에게 복수할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공난숙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훈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구두 끝으로 세훈의 턱을 들어 올리며 만족스러운 듯 속삭였습니다. 그래, 진태석의 아들이 아니라 내 사위가 되겠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진작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잖아. 그녀는 세훈이 내민독이든 성배를 의심 없이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죽인 여자의 아들이 복수의 칼을 품고 제 발밑에 엎드려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세훈은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문 밖에서 숨죽여 이 상황을 엿듣고 있던 주영채를 불렀습니다. 영채야, 들어와. 문이 열리고 주영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세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정원이 죽고 난 뒤 세훈이 폐인이 되어 영영 자신을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던 그녀였습니다. 세훈은 영채에게 다가가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눈빛을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정원이는. 그저 내 오기였고 집착이었어. 내가 진짜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내 곁을 지켜준 너였는데. 세훈 씨, 정말이야? 진심이야? 영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녀에게 세운의 회귀는 차정원에게 거둔 완벽한 승리이자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운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나, 세운 씨만 있으면 돼. 우리 다시 시작해. 내가 다 잊게 해줄게. 세훈은 떨리는 영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공란숙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영체의 어깨 너머로 드러난 세훈의 눈동자는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차가운 저주를 읊조렸습니다. 그래, 마음껏 기뻐해. 마음껏 행복해해라. 너희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을 다 가졌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내 어머니가 느꼈던 고통보다 1000배, 10,000배 더 끔찍한 지옥으로 밀어뜨려 줄 테니. 사랑을 속삭이는 입술과 사리를 품은 눈동자. 진세훈은 그렇게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짓된 결혼. 그것은 파멸을 위한 화려한 서막이었습니다. 짙은 쑥 냄새와 흙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소독약 냄새 진동하던 차가운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차정원은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낯선 천장,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아침 햇살.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전신을 짓누르는 통증과 함께 누군가의 다급한 손길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정원 씨, 일어나면 안 돼요. 아직 무리입니다.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 주하늘이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며칠 밤을 세운 듯 쬐했고 수염은 거뭇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정원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나 살아있는 거예요? 주하늘은 물컵을 건네며 믿기 힘든 지난 3일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진태석이 병실에서 그녀를 죽이려 했다는 것. 하네라가 기지를 발휘해 그녀를 심정지 사망으로 위장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이미 차정원의 장례를 치르고 그녀를 잊었다는 것까지. 정원은 멍하니 자신의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옥상 난간에서 자신을 밀어버리던 진태석의 악귀 같은 얼굴, 목을 조르던 그 차가운 손길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공포가 아닌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내가 죽어서 안도하고 있겠네요. 네. 그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정원 씨, 이제 안전해요. 여권이랑 신분증 새로 준비해뒀습니다. 이대로 해외로 나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제발요. 주하늘은 정원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다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하늘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의 눈물은 없었습니다. 도망치라고요? 우리 아빠를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 한 그 사람들을 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라고요? 정원 씨, 이건 도망이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듯이 숨쉬는 것뿐이지. 정원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녀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차정원은 죽었어요. 옥상에서 떨어지던 그날 밤 이미 죽었어. 지금 깨어난 나는 그들이 만든 지옥을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주러 온 악몽이에요. 그녀는 뒤를 돌아 주하늘을 직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발로 걸어 들어갈 거예요. 그들이 가장 안심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예요.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의 저택. 하네라는 굳게 잠긴 서재 안에서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낡은 장부들과 USB 그리고
20년 전 어린 수아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버렸던 딸. 그리고 그 딸을 지키지 못해 또다시 죽음으로 위장시켜야 했던 죄책감이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아야. 정말 미안해. 해라는 눈물을 닦아내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진태석의 비밀 금고에서 빼돌린 비자금 장부를 펼쳤습니다. 건양그룹을 쌓아올린 추악한 뒷거래, 정관계 로비 내역, 그리고 차기범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라고 지시했던 녹취록까지. 이것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건양그룹은 공중분해될 것이고 진태석은 파멸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곁을 지켰던 부회장 한혜라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진태석, 당신이 쌓아올린 그 거대한 성, 내가 무너뜨려 줄게. 내 인생이 잿더미가 되더라도 너만은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해라는 붉은색 립스틱을 짙게 바르며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건향의 안주인으로서의 마지막 화장이자 자폭을 결심한 테러리스트의 비장한 의식이었습니다. 기다려, 정원아. 엄마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어둠 속에 숨어 칼을 가는 딸과 스스로 폭탄이 되기로 결심한 엄마. 두 여자의 처절한 반격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깨고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건양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장은 그야말로 찬란한 위선의 도가니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보다 참석자들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가 더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인 이 자리의 주인공은 단연 진태석 회장과 공난숙 회장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터질 듯한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며느리 차정원은 한 줌의 재가 되었고 자신의 비밀을 아는 한혜라는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난숙 역시 붉은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진태석에게 속삭였습니다. 축하해요, 사돈. 아니, 이제 건양의 주인이라고 해야 하나? 결국 살아남은 건 우리네. 하하. 다 사부인 덕분 아닙니까? 오늘 밤은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 세상이 다 우리 발 아래 있으니까요. 그들의 웃음소리에 맞춰 주영채는 진세훈의 팔짱을 꽉 낀 채 행복에 겨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은 순백의 드레스가 승리의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하객들을 향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선 진세훈의 표정은 시체처럼 창백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회가 진세훈 부사장의 약혼 발표를 알리자 스포트라이트가 단상 위를 비췄습니다. 세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를 향했습니다. 그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혜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헤라의 눈빛은 텅 비어있는 듯했지만 그 심연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세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건양의 50년을 기념하고 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세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태석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주영채는 기대감에 부풀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세훈의 말은 그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서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축배 대신 고해성사를 하려 합니다. 이 화려한 파티장 바닥에 억울하게 죽어간 한 여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의 미소가 굳어졌고 공난숙의 눈매가 매섭게 찢어졌습니다. 세훈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당장 내려오지 못해. 진태석이 소리치며 단상으로 올라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거대한 연회장 문이 굉음과 함께 양옆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 속에 낯설지만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어둠이 깔린 입구에서 핏빛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진태석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차정원? 유령을 본 듯 경악한 진태석의 입에서 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난숙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주영채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분명 죽어서 제가 되었다던 여자 차정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은 당당하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마치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하객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고 입가에는 잔혹하리만치 아름다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진태석과 공난숙의 목을 조여오던 죄책감 없는 안도감은 공포로 바뀌어 그들의 숨통을 틀어막았습니다. 단상 아래 멈춰선 정원은 떨고 있는 진태석과 공난숙 그리고 주영채를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대장은 못 받았지만 축의금 대신 낼 게 있어서 왔어요. 당신들의 죗값이요. 그녀의 선전포고와 함께 파티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차정원만을 비추는 붉은 핀 조명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녀의 눈동자가 복수의 서막을 알리며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